자, 일단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급락이 좀 시작이 됐죠, 그죠? 월, 화, 수, 네, 목요일 날까지 급락이 계속 이어졌고요.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아침에 시작은 잘 괜찮았는데 장중에 투매가 나와서 아무튼 이렇게 좀 추가 하락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 이제 계속 파란색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지수가 심하게 빠질 때는 뭐 마이너스 3% 넘게 급락할 때도 3%,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4.6%까지 급락을 좀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좀 피곤하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래요.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등이 지금 얼마나 세게 나왔냐면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 이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에서 나온 이 반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주에 어떤 식으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이제 이 투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제가 군사작전 있죠? 군사작전에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중에 그 여자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뭐 50대 이상 여자분들도 계실 텐데 뭐 여자분들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뭐 이제 뭐 육사 출신이나 뭐 장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평상시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이제 옛날에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영화 있죠. 그 정도만 보셨어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군사작전에 이제 비교를 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네, 김하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잘 보세요. 자, 지수가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꺾이고 있었죠, 그죠? 제가 녹화 방송을 항상 남겨놓는데 아마 녹화 방송을 보시면 이맘때쯤에 그랬을 거예요. 지수가 약간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라. 주가가 좀 떨어져도 괜찮다. 특히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보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좀 해도 괜찮다. 혹시라도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거든 너무 놀라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게 이제 군사작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투매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습 경보를 제가 미리 내드린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런 거 보면 미리 알려주잖아요. 사이렌 울리면서 적군의 그 폭격기가 지금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안전한 그 어디에요 그 은신처로 숨으라고 이제 그런 방송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해드렸거든요. 실제로 무방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눌릴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너무 놀랄 필요 없다. 비관론자 나쁜 아저씨들 얘기 듣고 손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뭐냐면 21선이 이렇게 깨지는 게 조금 이제 감지될 때가 있어요. 전문가니까 저만의 또 레이더가 있겠죠, 그죠? 고성능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21선이 깨지겠다 싶으면 미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왕청심원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우왕청심원을 드리는 거죠. 21선이 깨지면 개인의 심리가 무너지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라. 그런 얘기도 미리 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공습 경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습이 시작됩니다. 세력의 이제 그 폭탄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쫙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런 이제 긴 음봉들이 우두두 하면서 막 떨어지죠. 그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 6.25 전쟁 때나 베트남 전쟁할 때 자료화면 보면 상공에 폭격기들이 이렇게 그 비행기 배 이렇게 문을 열면 그 폭탄들이 막 우르르 떨어지죠.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 음봉들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폭격이 공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투매가 이제 발생하고 투매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2주 정도 이 폭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투매가 시작되면, 즉 공습이 시작되면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이 되죠. 일주일이면은 캔들이 몇 개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주식시장 안 열리니까 5개겠죠, 그죠? 일주일에 5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봉들이 5개, 많으면 한 10개 정도 나와요. 대개 보시면 몇 개예요? 한 5개죠? 여기도 대충 5개. 네. 짧으면 이 정도에서 끝나요. 자, 투매가 아무튼 이렇게 나왔죠? 공습이 시작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군이 계속해서 공습을 계속하진 않거든요. 일단 퍼붓고 지나가거든요. 네, 퍼붓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습이 잠깐 멈춰요. 끝날 수도 있고 공습이 멈춥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 투매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투매가 멈춰요. 자, 투매가 딱 멈추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보이냐면 전사자가 보입니다. 전사자. 이렇게 막 투매가 나올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살아보겠다고. 아니면 그 와중에 돈 벌어보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적군의 폭탄에 맞아서 죽었겠죠. 전사자.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하죠. 전사자 맞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행명이에요. 탈행명은 어떤 케이스를 탈행명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사자하고 탈행명이 나오는데, 전사자는 유리멘탈. 그러니까 음봉 이런 거 한두 개만, 두세 개만 나오면 그냥 멘탈이 깨져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영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뛰쳐나가가지고 막 말리는데 뛰쳐나가가지고 죽는 사람들 꼭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탈행병이 발생하는데, 탈행병은 누구냐면 혼자 살아보겠다고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로 털립니다. 공습이 끝나면, 즉 투매가 끝나면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자,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정과 투매는 다른 거다라고. 근데 조정은 누구를 제거하러 들어온다고요? 신용이나 미수나 몰빵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제거하러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면 보통 주가가 30에서 40% 정도는 급락을 해야 돼요. 투매는요, 한 15%에서 20% 정도만 급락시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멘탈, 그 다음에 잔머리 쓰는 사람들 싹 다 털립니다. 순간적으로 다 털려요. 이 정도면 얼추 끝나거든요. 그래서 잘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투매 나오기 전, 그러니까 9월 한 15일, 지금이 한 9월 28일이죠. 그러니까 보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보통 15%에서 20% 정도 빠졌을 겁니다. 이 정도면 투매가 얼추 끝난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유리멘탈, 잔머리 쓰는 사람들 털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순간적으로 이제 투매가 끝나고 바닥이 잡힙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기 바닥인데 단기 바닥이 잡혀요. 여기에서 세력이 더 이상 공습을 안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세력이 한 번 더 폭격을 시작하면 한 번 더 꺾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세력 마음이니까 다음 주에 제가 추석 간다고 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투매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격. 전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맞는 게 아니죠. 처음에 공습이 시작되면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매가 쭉 나올 때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회원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기존 회원들은 다 알아요. 기존 회원들은 투매가 나오면 본인들이 알아서 모든 행동을 멈춰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뭐예요? 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종목이 많아지면 안 된다, 현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 손절하죠. 손절하고 초단타 치기 바쁘죠.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수익 한번 내보겠다고, 조정을 피해보겠다고, 투매에서 손실을 적게 내보겠다고 손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엄청 바빠져요. 근데 저희는 좀 반대로 해요. 투매가 나오죠. 순간 모든 걸 멈춰버립니다. 매집은 계속해요.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가 아니라 그냥 좋은 종목을 사요.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아니면 이틀에 하나 정도. 매집만 하지 그 외의 행동은 멈춥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무대응이 상책이에요. 투매가 나올 때, 즉 폭격이 시작됐을 때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현금 관리?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모르실 분들 많겠지만 나중에 우리 방 들어보시면 압니다. 지금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조정이 들어올 때는 주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투매는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마추어들은 여기에서 난리가 나요. 이렇게 저렇게 막 종목 바꾸고 아예 정대롱이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로들은 가만히 있는다고요.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수가 반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 물타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라 그랬어요. 신규 회원들한테 가만히 계셔라. 기존 회원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신규 회원들도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실 거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수익이 나겠어요. 단기나 수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이렇게 급락할 때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토네가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집중해서 전쟁을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는 머릿속에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다 넣어드렸어요. 그거를 여기서도 이제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반등은 반등이 나온다고요. 반드시 나와요. 반등이 나왔죠? 그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고지를 향해서 돌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고지는 여기잖아요. 여기였었는데 세력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막 급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근데 다시 이제 반등 나오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원래 있었던 요 자리, 여기가 이제 우리의 고지죠. 이 고지를 향해서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가는 세력이 올리지만 우리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막 반등이 나와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자 보세요. 네. 주가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할 때 운봉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여기에서 매물대가 생겼겠죠, 그죠? 이 매물대가 약하면 여기서 반등 나와서 이렇게 반격을 할 때 여기를 금방 점령을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 주가가 급락할 때 개인들이 물타기를 많이 했거나 신용을 쓰면서 뭐 더 들어왔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세력이 이만큼 주가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팔고 버티고 있다. 그럼 매물대가 엄청나게 강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못 올라가고 버벅 되면서 막 이러다가 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자들 있죠? 탈행병들이 많으면 여기에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대가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반등 나올 때 그냥 바로 확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가버려요. 왜요? 매물대가 약하니까. 근데 매물대가 강하면 버벅거리면서 시간을 끌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를 분석해야 돼요. 여기에 매물대가 약한지 강한지를 분석하시면 되는데 그게 보조지표로 되느냐? 안 돼요. 차트 갖고 설명이 되느냐? 안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반등 나올 때 뭐가 중요하다? 급락할 때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 매물대가 약하냐 강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어떤 보조지표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인간지표죠. 인간지표. 전문가를 해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회원도 만나지만 제 주변의 지인, 뭐 지인의 지인, 그죠? 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인간지표인 거예요. 그 사람들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거기서. 이럴 때는 제가 하는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결론만 얘기해 볼까요? 네. 매물대 약합니다. 여기. 매물대 굉장히 약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정 온다고 주식을 거의 안 샀어요. 조정 올까봐 사람들이 열심히 주식을 던졌어요.
손해 많이 날까봐 무서워서. 왜요? 3월달에 이 폭락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3월달에 이렇게 폭락 나왔었죠. 사람들이 이런 폭락이 또 한 번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급락할 거다. 최소한 이만큼 급락 나올 거다. 그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이죠. 근데 4월달에도 그런 급락이 안 나왔고 5월달에도 안 나왔고 6월달에도 안 나왔고 7월달은 당연히 안 나왔고 8월달에도 안 나왔고 9월달에도 이제 9월달이죠. 그러니까 9월달쯤에는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왜요? 추워지니까 팬데믹도 유행하는 거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나오면 이렇게 급락할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더블 데이밍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뭐 독감 주사 그 독감 백신인가요? 네, 그거 뭐 상온 보관했다고 또 난리가 나오고 막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은 그 독감 주사 맞으려고 그 병원 가서 줄 서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독감 환자 수가 현저히 줄어든 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독감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도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독감 환자가 아주 뚝 떨어졌어요 그냥. 그거를 알고서 독감 메시를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매물대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고요. 사람들이 주식을 거의 안 샀고 물타기도 안 했으며 신규 매수도 안 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생존자들도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본전에 오면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매물대가 엄청 약해요. 전문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전문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멘탈이 이렇게 유리 같은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인데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약해요. 그럴 때는 매물대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 머리 갈 것도 없이 8월달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급락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갔죠. 네. 원래는요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급락은 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반등 나올 때 있죠. 이렇게 바로 원래 안 가고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졌었어야 돼요. 한 70-80% 이상은 이런 여기에서 거의 꺾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번에 그런 게 안 나왔었다고요.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켜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반등 나온 거 보세요. 윗꼬리 아랫꼬리 아무것도 윗꼬리 아랫꼬리 아무것도 없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저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항이 여기서 세면요 캔들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나요. 윗꼬리 길게 달고. 왜냐면 저항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군가가 던진다는 얘기잖아요. 본전이다 그러면서. 네? 근데 캔들이 아랫꼬리도 없고 윗꼬리도 없죠. 아랫꼬리가 없다는 거는 장중에 던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틈이 안 났다는 얘기고, 윗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주식을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실제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올라왔어요. 이때랑 100% 똑같진 않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항이 굉장히 약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보조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인간지표. 인간지표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종목하고만 싸우면 되죠? 저는 사람들하고도 심리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방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성향들이 좋으세요. 회비가 비싼 대신에 그 회비를 감당하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그 주식으로 이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의지거든요. 그게 회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비싼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비싼데 그 돈을 내고 들어오실 때는 그만큼 신뢰를 갖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투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신뢰 문제거든요. 저희 방은 상대적으로 좀 회원들이 좀 되게 좀 조용하고 점잖습니다.
회비가 비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무슨 얘기하면 되게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무튼 제 주변엔 주식하는 지인들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냥. 제가 맨날 방송할 때마다 무방에서 그런 얘기하죠.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왜 맨날 그 소리 하겠어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맨날 전사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사자가. 전사자가. 다시 드릴게 전사자.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다시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전사자들이 또 발생해요. 전사자. 유리멘탈. 못 견디시는 분들이 나온다니까요.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이거를 이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거를 전쟁에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전사자가 나옵니다. 그 전사자가 누구라고요? 유리멘탈. 이런 운봉 한두 개, 두세 개도 못 견디는 멘탈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죄송한데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응? 안 된다고요. 전문가인데 좀 말을 좀 강하게 하죠. 확실하게 하죠. 왜요? 그런 분들 주식하시면 큰돈 잃어요. 인생 살면서 뭐 운전하다가도 보면 방지턱 과속 방지턱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과속 방지턱. 열심히 60km, 80km, 100km 속도 내고 있는데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살짝 넘었다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멘탈을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크게 놓고 보면은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거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절하고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는 둥. 현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둥. 주식은 안 좋다. 주식은 아닌 거라는 둥. 그런 얘기하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이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이런 거 다 겪으셨어요. 이런 거 겪으면서도 수익을 냈다니까요. 우리 회원들은 이런 거 이제 요 정도 하락 나오면 웃어요. 웃는다니까요. 네. 웃어요 진짜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아무튼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매물대가 약하다는 얘기는 미리 해드렸어요. 근데 아까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지수를 올리는 거는 세력맘이거든요. 세력이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한번 꺾었다 올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자, 원래 이제 고지를 이제 점령하러 가야 되죠.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시 올라와서 한번 꺾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네. 재매집을 합니다.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다시 이 고지를 점령하고 재매집을 해요. 왜요? 총 공격하려고. 총 공격이 뭐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시키려고 주도권을 잡고 총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의 전쟁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럴 때 꼭 매수해야 되는 공략 1순위가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부터 사시면 되는 줄 아세요? 5G, 전기차, 반도체 그런 거 말고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꼭 사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되게 굉장히 간단해요. 뭐겠어요?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이 있죠? 그거 사시면 돼요.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뭐 종목 두세 개, 다섯 개 이내 그러면서 현금 관리 철저히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단타만 위주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집을 잘 해놓으셨으면 이렇게 단기 투매 나왔을 때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헷갈리시냐면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7개? 아니면 5개? 그죠? 5개, 7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흔들리냐면 투매가리가 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주식을 30년이 아니라 300년 한 사람도요 손실나요.
연 1년에 계좌 수익이 50%, 100%, 200%씩 나는 프로도요. 주식 잘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손실나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력도 손실나요. 손절해서 손실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손실난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력도 그 짓 안 한다고요. 근데 종목을 5개나 7개나 10개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말에 마음이 흔들리냐면 순간적으로 급락하죠? 그러면 보유 종목이 다 마이너스가 되죠? 예를 들어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10개나 되는 종목이 10%, 20%씩 손해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뉴스를 봤더니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보니까 무료로 누가 방송하는데 점잖은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폭락이 시작된다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다시 봤더니 누군가가 테슬라하고 애플 주가를 띄워주면서 폭락하고 있는 걸 실시간 생중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 미국은 끝났다고. 그런 걸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잠이 들어서 아침 눈을 떴는데 김정은이 우리나라 국민을 또 총으로 사살했대요. 환장하는 거죠. 응? 아침에 폭락하고. 네? 아무리 뒤져봐도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고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비관론자들 방송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미친다고 그러다가. 응? 근데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 5개, 7개, 10개나 되는 종목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종목을 많이 하면 안 된대요. 2개, 3개만.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현금만 100% 갖고 계시면 이렇게 하는 거에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 10종목 갖고 10종목 갖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손절해야죠. 손절해갖고 2-3개를 압축한다고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10종목 7개, 5개 갖고 있는 사람이 손절해갖고 2-3개를 압축하죠? 이분 마음이 정상일 것 같으세요? 1억 갖고 하는 사람이 투자 금액이 순간적으로 8천만원, 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빨리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손절을 유도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예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전문가가 절대로 개인들한테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료 종목 추천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라고. 왜요? 반등 나오거든요. 정말 손절하고 싶으면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그랬잖아요. 3일 뒤에 손절하시라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때요? 반등 나왔잖아요. 만약에 내일도 이런 양봉이 하나만 더 나와주면 여러분들 여기 손절 안 하셨어 어떻게 돼요? 거의 본전 회복돼요. 제가 맞았잖아요. 그죠? 10종목 하는 사람이 2종목을 왜 줄이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서 무대형의 상책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반등 나올 때 그때 가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그러지 말고. 전문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들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설령 위기 상황이 와도 정확하게 팩트 딱 짚어가면서 시황을 짚어드리되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손절시키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셔라. 그 다음에 쭉 급락할 때 손절하지 말고 좀만 참아라 했던 거예요.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정말 손절하고 싶으면 3일만 있다 하라고. 그럼 3일 뒤에 반등 나오고 딱 그러면요 마음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절대 못 판다고. 아무튼 손절하지 마세요. 네, 마음이 불안하면 전쟁을 아무리 그 무기를 준비를 잘했어도 지는 거예요. 전략이 좋으면 뭐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해드렸냐면 함부로 손절해서 종목 압축하지 마세요. 지금은 종목 많이 하는 게 고수예요. 적게 하는 게 하수고. 왜 그런지는 우리 방 들어오시면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방 전략이니까.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꼭 얘기부터 해드립니다.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하면서 왜 종목 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하수고 많이 하는 사람이 고수인지.
그 얘기를 쭉 들으시면 회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몰랐다고. 몰랐대요.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다 몰랐대요. 이 주식 20년 하신 분도 그 얘기합니다. 몰랐다고. 언제 바뀌었냐고. 5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많이 바뀌었어요. 종목을 적게 하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그게 그리고 순환매를 정확하게 알고 종목을 공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왜냐면 다 알고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반등 나오죠. 그러면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1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칠게요. 네. 10개 여기서 지수가 반등 나오면 이건 뭐냐면 자율반등이거든요. 자, 지수가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이 반등 나옵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수가 오늘 3%, 코스닥이 3.4% 급반등 나왔는데 내 종목은 반등이 안 나왔다. 손들어 보세요. 번호 찍지 마시고 손들어 보세요. 많으시죠? 아니 지수는 급등 나왔는데 내 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러신 분들 있죠? 속상해요. 이러시면서. 네, 같이님, 네, 손 드셨어요. 네, 있죠, 그죠? 네, 속상하시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또 5% 폭등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네. 내일 코스닥이 한 5%또 급반등 나왔어요.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나왔다 치자고요. 근데도 내 종목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 정상입니다. 정상이니까 속상하지 마시라고요. 왜 정상인 줄 아세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형주 안 사시죠? 왜요? 느리게 간다고. 대형주를 원래 좋아했지만 요즘에 대형주가 늦게 가기 때문에 빨리 수익 내길 원해서 개별주 하시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죠?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지수가 급등한다는 얘기는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주들의 돈이 집중돼서 대형주가 급등하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언제 갈까요? 지수가 처음에 급등하고 나서 이런 양봉도 많이 나와야 두세 개거든요. 예를 들어서 쭉 나온다 그러면 살짝 꺾일 때 있죠. 그때 소형주들이 거기서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반등 나오고 약간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주들이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수가 급등 나올 때 내 종목이 급등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포트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반등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답답해가지고 종목을 그래 나도 두세 개로 줄여볼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을 두세 개로 압축을 잘해도 심리가 망가져서 손실을 또 보게 돼 있습니다. 자꾸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부도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장 편하게 하는 게 뭐냐?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왜요? 방금 했던 얘기 또 해볼게요. 세력이 지수가 요만큼 빠진다고 해서 그 비관론자들 개미들처럼 다 현금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5G나 아니면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들, 그죠?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요, 매집을 했어요, 세력들이. 근데 세력이 야, 지수가 보니까 이렇게 급락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저기 현금 만들었다가 다시 사자. 안 그런다고요. 뭐 그런 사람도 그런 세력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수가 급락해도 가만히 있는다고요. 세력이 여러분들 주식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세력하겠죠, 그죠? 네. 그 사람들도 지수가 급락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잔챙이들이, 아마추어들이 그 조정을 피해보겠다고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세력도 몰빵 안 합니다. 분산 투자합니다, 요즘에 세력도. 종목 여러 개 사놓고 그때 시장이 맞는 거 있죠? 그거 올려요. 메뚜기처럼.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고 적당히 올리고 딴 데로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개인들은 뭐예요? 조정 올까봐 맨날 현금 만들고, 세력은 가만히 있는데, 세력들은 분산 투자하는데 몰빵하고, 세력들은 적당히 올리고 딴 데로 가는데 개인들은 무조건 가지야 고고고 이거만 외치고 있고.
세력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도 바꾸셔야 돼요. 응? 바꾸셔야 된다고요. 패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법을 고집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옛날 기법, 옛날 패턴이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언제요?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세력들의 평단가는 대개 여기쯤이에요. 세력도 손해보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손해보기 가장 싫어하는 게 제가 보기엔 세력입니다. 세력이 반드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사셨으면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올려주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안 돼서 나가야 되겠다 싶으면요 자기들 본전을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이거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얘기했어요? 당연한 얘기했잖아요 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다른 길을 가시냐 이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을. 그죠? 아무튼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 추석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차라리 점집을 차리시라고. 추석 끝나고 주식시장이 급락한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추석 때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봐가지고 좀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전문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분들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무료로 방송하는 유튜버도 조심하시고요. 광고 수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 많이 해줍니다. 저는 광고, 저도 유튜브 운영하죠, 그죠? 근데 유튜브에 저는 광고 안 달아요. 안 달아요. 호기심에 잠깐 달아봤는데 회원들이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광고 내려버렸어. 잠깐 해봤어요. 그 돈 몇만 원 되긴 할 텐데 찾지도 않았고요 아직. 다들 그래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추석 연휴를 좀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공략순위 1순위가 뭐예요? 앞으로 꼭 매수해야 될 종목.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종목이나 테마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이탈 안 한 종목이 있어요.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걸 사시면 돼요. 그리고 반등 회복이 빠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적어 드릴게요.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을 사시면 돼요. 자, 이거 적어 드린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번 투매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종목을 사시면 돼요. 세 번째, 반등, 그리고 반등이 센 종목이겠죠. 그리고 회복이 빠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강한 종목은 언제 알아보냐면요. 반등 나올 때. 이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등 나올 때 그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강한 종목은 반등 나올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까 이게 제가 처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뭐예요? 투매 나올 때는요. 순간적으로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해요. 하락을 안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순간적으로 다 급락합니다. 세력이 매집을 했건 안 했건 세력이 많이 들고 있건 조금 들고 있건 그것도 다 하락합니다. 거의 다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요. 하락을 다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은 티나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락한다니까요. 근데 언제 알아보는 줄 아세요? 반등 나올 때. 자, 1, 2, 3을 제가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차트를 그려드리면 알 거예요. 자,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 어떤 줄 아세요? 자, 투매 나오기 전에 뭐 하고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매집이 잘 돼 있어서 눌림목 만들고 막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 투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잘 안 빠지는 게 있어요. 하락은 하는데 조금 빠져요.
꾹꾹 눌러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있어요. 네. 정말 센 거는 누르긴 누르는데 조금 눌러요. 그리고 그냥 거래 심하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말 강해요. 진짜 그 뭐 표현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막 그 밥에다 표현해볼까? 밥? 네. 그 밥에다가 한 공기에다가 밥을 담는데 그냥 막 그 주걱으로 막 억지로 막 꾹꾹 누르니까 한 공기에다가 공기 한 그릇에다가 한 세 공기 있죠? 세 공기에 들어갈 밥을 그냥 꾹꾹 눌러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어거지로 막 그 정도로 꾹꾹꾹 눌러요. 상상이 되시죠? 밥 한 그릇에 한 세 공기 분량을 거기다가 눌러 담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압축이죠. 네. 그 정도로 꾹꾹 누릅니다. 그래서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매수하시면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사시면은 막 이렇게 막 천당을 가는 것 같고 막 뭐 구름을 걷는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사시면요 답답해요. 왜요? 세력이 맨날 밟거든요. 진짜로 밟아요. 계속 답답해요. 아니면 들었다 놨다 정신없게 하든가. 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사시면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리딩을 못 받으시면 수익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세력주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뭐예요? 세력이 이미 매입된 종목 중에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빠지고. 뭐냐면 눌림목이 이미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세력이 독한 거죠. 매집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가려면 매집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매집만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매집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뭐예요? 틈만 나면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단타 한번 쳐볼까. 개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죠. 세력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종목을 왜 얘기했냐면, 두 번째 이걸 왜 얘기했냐면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거. 이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센 종목들이 그러고 어지간하면은 급락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케이스들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이제 가려고 막 해놨다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훅 급락하는 거예요. 아까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뭐겠어요? 이 추세였겠죠? 주가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세 번째구나. 죄송해요. 네. 2번하고 3번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갈 듯 하다가 이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2번이고 요거는 뭐냐면 투매가 세게 나왔죠? 여기에서 추세를 확 이탈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요게 세 번째예요. 이때 이제 그 투매가 요번에 그 개인들이 하도 놀래가지고 실제로 요런 차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급락한 게 한 반, 그 다음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살짝만 급락한 거, 요게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끝났어. 전저점 깨졌고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세력이 있는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얘기했죠?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개인들이 요즘에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세력들이 일부러 차트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냅두는 거죠, 그냥. 개인들이 차트 망가뜨리게 냅두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라. 던져놓습니다. 개인들끼리 막 서로 손실을 덜 보겠다고 손절 때리면서 나가거든요. 차트가 망가져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폭격이 다 끝나고 나면 세력들이 돌아와서 다시 올려버려요. 다시 올린다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뭐 사시면 되겠어요?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 있다. 1000만원 있는데 난 1000만원 갖고 세 종목을 나눠서 사고 싶다. 1순위 이겁니다. 2순위 추세 이탈 안 하는 거. 3순위 반등 회복이 빠른 종목. 이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 순서대로 갑니다.
세력이 이미 매입된 종목. 이게 뭐라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요? 1번 케이스는 이거라 그랬죠? 거의 안 빠지고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가려고 했는데 투매 나와서 이 정도 빠진 거죠. 1번이랑 2번이랑 거의 비슷해 보이실 텐데 요게 뭐냐면 한 15% 정도 빠진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한 3% 5% 거의 안 빠졌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푹 빠진 거죠. 선을 그어보면 추세가 이탈했죠. 근데 아마 대개 이런 거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주식을 자 보세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뭐예요? 훅 빠졌다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거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주가들이 여기 있는 게 많거든요. 이 공략하는 방법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벌써 9시네요. 이거는 추석 끝나고 와서 제가 시간이 되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1, 2, 3 여기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력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해 버리시면 돼요. 저도 전문가를 이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세력은 못 이겨요. 그래서 세력 그분들을 이길 필요가 없고요. 그분들 욕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건요. 그분들이 매집해 놓은 종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수익 내는 거예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올리는 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싫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알아내서 우리가 아무튼 노력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데 그분들이 차려놓은 거에 우리가 그냥 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할 정도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력을 욕하거나 세력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세력은 잔머리 안 써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투매 조종 오는 거 세력들이 알아요.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일반 아마추어들처럼 현금 비중 늘리거나 그런 짓 안 해요. 잘 그냥 있는다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15% 20%가 빠져도 가만히 있어요. 왜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도 그걸 깨달으신 분들이 많고 대신에 뭐만 해요? 매집만 해요. 열심히 지수가 눌리고 개인들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열심히 매집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수는 반드시 반등 나오고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와서 상승하겠죠?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열심히 이 사람들은 수익 내는 거예요. 수익 실현.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면 과열돼서 또 누르겠죠? 그럼 또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바닥 나오고 반등 나오고 올라가겠죠? 그럼 또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자가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일반 개인들은 잔머리 쓴다고. 이게 잔머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세요. 어디에서 기법 배우셨죠? 공짜로. 전략, 뭐 종목을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뭐 단기 하든 스윙을 하든 뭐 배우셨죠, 그죠? 그 대부분 이런 거 많아요. 세력의 그 신기를 건드리면서, 네, 그죠? 네. 세력에 다 만들어 놓은 거 들어가갖고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하는 기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 기법 잘못 배워서 세력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제대로 한 대 맞습니다. 세력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하는 거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고 계시거든요. 왜요? 그게 잔머리 기법이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늘 그래요. 세력이 싫어하는 걸 하시면 안 된다고.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에 이거 특집을 해드릴까요? 다음에 이거 특집을 한번 할까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원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추석 끝나고 이런 건 한번 할까요? 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네? 몇 가지 사례 들어서, 신용미수 몰빵 당연하죠, 그죠? 네. 또 있잖아요. 네. 여기 다 찍어보세요. 한번 해드릴까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타기 하는 거 세력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게요? 세력들이 나가라고 누르는데 그걸 더 사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눈치 없는 사람들아 이러면서. 네? 세력들이 나가라고 막 원래 양목 나올 자리에서 5%짜리 10%짜리 음봉을 때리면 눈치를 채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거꾸로 제발 좀 나가라고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나가라고. 수익을 줄 테니까 나가라. 5% 10% 20% 수익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나가세요라고 막 세력이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이거는 확실하대요. 감이 온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세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중에 자꾸 세력 화나게 하면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멘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세력이 나가버립니다. 안 해 그러면서.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감 오시죠? 네. 세력들이 자꾸 싫어하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힌트 드렸어요. 나가라고 누르는데 더 사시거나 제발 수익 내고 이 정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더 얹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이 엎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으시죠? 아니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대음봉 하나 떨어져서 거래 터지고 끝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답니다. 다음에 추석 끝나고 지수 좀 이렇게 자리 잡는 거 보고 한번 특집을 한번 해드릴게요. 약속했으니까 한번 꼭 해볼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이제 크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마음고생들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요. 멍멍이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그랬는데 주식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요 진짜 개처럼 벌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처럼 벌면은 개처럼 쓰게 돼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주식으로 이제 돈 버시는 분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개처럼 벌면 진짜 개처럼 씁니다. 진짜 편안하게 버셔서 나중에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매를 자주 하시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히셔서 마구잡이로 손절하시거나 급한 마음에 손해를 빨리 복구하시려고 지나치게 매매를 많이 하시면 반드시 나중에 큰 화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셔야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죠. 추석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멀리 못 가실 것 같긴 한데 추석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누군가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 아이들, 부모님 아니면 친척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려고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으셔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으셔서 그러시지 않나요?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시거든요. 그죠? 네. 추석 때 그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올 거예요. 자꾸 돈 그러시면 아시죠? 돈 도망가요. 왜 주식을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소중한 분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죠?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좀 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투님도 잘 되실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손절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이미 매집된 종목,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종목,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회복이 빠른 종목을 공략하시면 5G건 수소차건 전기차건 이런 것들 어디에서든지 수익 잘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빠뜨릴 뻔했구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해드렸는데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3분만 더 할게요. 네, 나가지 마시고 3분만 더 듣고 나가세요. 이게 엑기스예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다가 딱 반등 나오는 순간 세력들이 뭐하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세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세력이 움직였어요. 어디에서 움직였냐면 종목 좀 보여드릴게요. 몇 개. 첫 번째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이라는 사람이죠. 왕이 외교부 담당. 네, 그 사람이 일본 가는 길에 잠깐 우리나라 들렸다 간답니다. 그거를 가지고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 저기 어디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듯이 잠깐 우리나라 들렸다 간다는 얘기였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거를 추진한답니다. 온다도 아니고 추진한다는 말 한마디에 세력들이 오늘 중국 관련주들 급등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티웨이 홀딩스. 장중에 뭐 그때 티웨이 항공이구나. 티웨이 항공이 마무리 잘했죠. 21% 네, 급등 마감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 주들 오늘 급등 꽤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테마인데 뉴딜 펀드 정부에서 이제 뉴딜 펀드 투자 대상 뭐 선정 그 다음에 뭐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종목 중에 보면은 뭐 칩스 앤 미디어 요거 상한가 같죠? 그죠? 그리고 텔레칩스 요거는 뭐냐면 자율주행차 갈 거라 그랬었죠? 뭐 자율주행 맞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약주들 일부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있고 대한과학 있죠? 지난주도 한번 급등했는데 이번 주도 한번 급등 또 했죠? 안 끝났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뉴딜 펀드, 모트렉스. 요게 뉴딜 펀드도 되고 자율주행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근데 뉴딜 펀드가 또 있습니다. 대한그린파워. 요것도 그렇고요. 삼강 MNT. 요것도 그 관련주가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예요? 그 왕이 외교부 담당 그 사람이 방안을 한다도 아니고 방안을 추진해 볼까 한다. 그 얘기 나왔는데 드래곤플라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용팔이죠. 네. 용팔이 11% 급등했고 그 다음에 멘토주들 뭐 그죠? 네. 그런 것들도 YG엔터 이런 것들 급등했고요. 이런 것들도 뭐 한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NEW 이런 것도 장주에 급등했죠. 네.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이런 것들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P&A 솔루션 요것도 오늘 급등했고요. 세력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세력 어디 안 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잠깐 딴 데 갔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그죠? 네, 지수가 딱 돌아 나오거든. 그때 열심히 또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열심히 씨 뿌리세요. 네, 씨를 뿌려놓고 나서 이거 싸게 나는 거 아니야?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씨 뿌려놓고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9시 10분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히 푹 쉬시고요. 내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세요. 네. 지금까지 진건승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